유비는 촉당을 손에 넣고 강한 군을 꾸리고자 하였다. 그중 한 명, 머리가 백발이 된 노장수 황충이 조용히 검을 들었다. 나이가 들었다고요? 아직 이 검 녹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젊은 장수 못지않게 날카로웠다. 촉의 젊은 장수 위원은 그 말에 콧방귀를 뀌었다. 황충공, 전장에선 속도와 기세가 생명입니다. 나보다 느린 자가 어찌 적을 이깁니까? 그럼 내게 한번 달려보시겠는가? 위원 장군. 두 장수는 마주보고 섰다. 늙은 황충, 그러나 허리는 곱고 눈빛은 불타올랐다. 위원은 날랜 창술로 황충을 몰아붙였다. 늙은 팔로 내 속도를 못 따라올 것. 속도만으로는 승부가 나지 않지. 이런, 제가 졌습니다. 위원은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다. 노장의 검 앞에 고개를 숙인 것이다. 황충공, 저의 경솔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함께 싸우는 진짜 전우가 되고 싶습니다. 내 패기는 좋았네. 이제 나와 함께 촉을 위해 검을 들세. 노장의 지혜와 젊은 장수의 혈기. 황충과 위원은 그날 이후 총나라의 쌍두검이라 불리며 수많은 전장을 함께 누볐다. 제갈량이 말하길, 용이 하늘을 날 때 봉황은 함께 춤춘다. 공추 방통, 그의 이름은 제갈량과 나란히 불렸지만 운명은 달랐다. 이 전투, 유비 공의안을 풀 기회,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한군사, 몸을 아끼시오. 당신은 촉의 보금입니다. 이 봉추는 머리로 싸우는 자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방통은 유비 대신 선도에 서서 낙봉파 협곡을 돌파하였다. 그의 말발굽은 점점 좁아지는 바위 틈을 향해 달려갔다. 낙봉파 전략상 유지인이 적이 매복할 수밖에. 그 순간 협곡 양옆에서 화살기가 쏟아졌다. 촉의 장수들은 어둠 속에서 외쳤다. 적의 내복이다. 봉추공을 보호하라. 아, 내가 실수로. 화살이 몸을 꿰뚫고 봉추의 붉은 빛이 점점 피에 물들어갔다. 그의 눈은 점점 감겼다. 하지만 그의 입술엔 미소가 맺혔다. 촉을 부디. 방통의 죽음 소식에 유비는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어찌 이리도 불공평한가. 제갈량은 살아있고 공충. 봉추는 불타는 협곡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지혜는 오래 머물지 못했지만 그 불꽃은 촉한의 전설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쉰다. 밤은 깊고 성벽 위엔 등불 하나. 낙성은 입주의 마지막 미소. 그곳엔 유장의 충신이 아직 버티고 있었다. 주공, 기회는 오늘 밤뿐입니다. 방통의 피, 백성의 눈물. 오늘 밤 반드시 낙성을 취하고. 깃발 3번, 횃불 2개. 신호가 어둠 속을 가르자 성문 안쪽이 살짝 움직였다. 이제 촉이 우리를 구하리라. 열렸다. 전진하라. 그 순간 유비의 군사들이 그림자처럼 성 안으로 스며들었다. 낙성의 중심, 유장은 저항을 포기했다. 무수한 병사들이 무기를 놓고 땅에 무릎을 꿇었다. 형님이라 부르던 그대, 이젠 성도와 백성을 맡기겠소. 내 그대를 형제처럼 여긴 마음 거짓 아니오. 허나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 피 없이 낙성은 열렸다. 이제 입주는 완전히 촉의 품 안에 들었다. 해가 뜨고 성벽 위에 유비의 깃발이 휘날렸다. 백성들은 성문 밖에 모여 외쳤다. 유비 장군 만세! 평화를 주세요. 이 성은 나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입니다. 그대들의 평화를 위해 촉을 세우겠어. 낙성의 함락은 전쟁의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그날부터 유비는 단순한 장수가 아닌 촉한의 주군이 되었다. 천하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조조는 북중국을 평정한 후 또 다른 열세인 한중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곳은 천하의 중심을 잇는 전략 요충지, 장로가 다스리는 땅이었죠. 한중을 얻으면 서촉도 손안에 들어온다. 그 다음은 남으로 형조, 동으로 강동. 천하를 제패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땅이요. 장로는 신흥 세력이나 산악 지형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공께서 진두지휘하신다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적이 누구이든 땅이 어떤 형세든 가로막을 수는 없다. 적은 많지만 우린 산을 알고 있다. 끝까지 버틴다. 호위 완료. 적의 본진을 장악했습니다. 됐구나. 조조란 자 역시 범상치 않다. 조조는 치밀한 공천과 지휘로 험준한 후군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패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중 드디어 내 것이 되었군. 허나 왜 이리 조용한가? 공께서는 천하를 얻어 가십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나는 왕이 안다.
그저 혼란한 세상을 정리하려는 자일 뿐이요. 한중을 평정한 조조는 천하를 향한 또 하나의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야망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엔 끝없는 외로움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건한시대 위왕 조조는 천하를 움켜쥘 듯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허도에 한 괴이한 도사가 나타났으니 이름하여 좌자. 그는 천기를 읽고 물건을 만들어내며 조조 앞에서 불가사의한 능력을 선보였다. 그대가 소문난 방술의 대가 좌자라 하더냐? 하늘을 읽는다 했으니 내 앞에서 한번 보여보라. 하늘이 어찌 소인이 뜻하는 대로 움직이겠사옵니까? 다만 약간의 재주는 있습니다. 손을 가볍게 움직이자 공중에서 와인이 담긴 잔이 나타났다. 조조는 눈앞에 기이한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 그의 눈빛은 곧 의심으로 바뀌었다. 허튼 수작이다. 감히 내 앞에서 속임수를 부리려 하느냐? 속임수라 하신다면 이것도 속임수겠지요. 손을 휘저으면 연회장에 없던 신선의 복숭아가 조조 앞에 놓였다. 방금 그 복숭아 분명 내 고향에서 봤던 그 귀한 열매인데. 호위병, 이 자를 잡아들여라. 조조는 권위를 조롱당한 듯 느꼈고 곧바로 좌자의 목숨을 끊으라 명했다. 호위병이 좌자에게 다가가지만 좌자는 사라지고 없다. 대감 그 자가 사라졌습니다. 그림자도 없이. 마법이든 속임수든 다시 나타나면 목숨은 없다. 그날 이후 좌자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혹자는 그가 진짜 신선이었다 말하고 또 혹자는 조조가 결국 그를 잡아 죽였다고 전한다. 허나 진실은 안개 속에 묻혀 있다. 서기 215년 조조는 한중을 평정하고 장압을 파서군으로 보내 그 지역의 주민들을 한중으로 이주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유비는 자신의 맹장 장비를 파견하여 이를 저지하게 했다. 장군, 장압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킨다고 합니다. 감히 우리 백성을 건드리다니 당장 출진하여 그 오만한 꼴을 납작하게 해주겠다. 장비, 너 따위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말이 많다. 나 강익덕이 너의 야욕을 오늘 끝내주마. 전투는 50여 일간 이어졌고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장군, 적의 방어가 견고하여 돌파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회로를 찾아 적의 허를 찌르겠다. 모두 나를 따르라. 장비는 정예병 1만을 이끌고 비밀스러운 산길을 통해 적의 후방을 쳤습니다. 조용히 움직여라. 적이 눈치채지 못하게. 장군님, 후방에서 적이 공격해왔습니다. 뭐라고? 이럴 수가. 장압은 패배를 인정하고 소수의 부하들과 함께 장군님, 대승입니다. 장압이 도망쳤습니다. 우리 백성을 지켜냈다. 모두의 용맹함 덕분이다. 이렇게 장비는 탄거 전투에서 장압을 물리치고 타서 지역의 안정을 되찾았다. 이 승리는 유비 군에게 큰 사기 진작이 되었고 이후 한중 공략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건한 24년 유비는 조조와의 대치 속에 한중을 노렸다. 정군산 그 거대한 산성 앞에서 오장 황충과 백마장군 조홍 두 장수가 마침내 함께하였다. 한 사람은 7순이 넘은 오장, 한 사람은 강하의 호랑이라 불리던 맹장. 적들은 그들을 얕보았으나 곧 후회하게 된다. 정군사는 요새 중 요새 산세가 험하고 적의 방비가 단단하니 노장께서 나가시기엔 위험하옵니다. 내가 70이 넘었다 하나 이 활이 아직은 젊지 않느냐? 내 이름이 헛되이 전장에 울렸던 적은 없다. 그리하여 황충은 병력 일부와 함께 산을 오른다. 그 뒤를 조자룡이 받친다. 조은 그 역시 물러섬이 없었다. 좌우로 펼쳐라. 함장군을 보자. 덕장목 내 활 앞에 있도다. 황충의 화살은 바람을 가리고 조은의 창은 번개처럼 날렸다. 기세가 꺾인 유비는 퇴각했고 정군사는 마침내 함락된다. 70 넘은 노장이 성을 빼앗았다고. 황충이 그 정도였단 말인가? 그날 노장 황충은 젊은 장수 못지않은 용맹이다. 조자룡은 하늘이 내린 기회를 보여주었다. 정군산 대첩, 그것은 노장의 혼과 용장의 검이 함께 만든 승리였다. 건한 24년 번성의 성벽 아래 유비군의 명장 관우는 수많은 전투를 이기고 북진하고 있었다. 그 앞에 조조가 보낸 단 한 사람의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방덕. 늙은 무장 하나가 적진을 막아섰지만 그 눈빛은 강철과도 같았다. 관훈장, 나 방덕이요.
여기 자신 있다 하니 몸이 상대해 주겠소. 그대가 방덕이란 말이냐? 늙은 몸으로 어찌 이 관우를 막겠다 하느냐? 늙었다 한들 칼은 무기지 않다. 이란 나이를 가리지 않는 법. 두 무장이 말을 달리며 맞붙었다. 방덕의 창은 바람을 뚫고 관우의 청룡원 얼굴은 번개처럼 휘둘렀다. 명성만 믿고 방심 마시오, 관우장. 두 무장 역시 팝을 주고받고도 우열을 가리지 못한다. 진흙탕 위에서 철갑 말발굽이 울리고 수백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그러나 날이 저물자 관우가 한 발 물러서며 외쳤다. 방장군, 그대의 충절에 감탄하오. 이 싸움 더는 이어가지 않겠다. 감사하오. 허나 충을 쳐버릴 수는 없소. 다음엔 끝을 보겠소. 그날 밤 양 장수는 각자의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둘은 알았다. 의를 중시한 자와 충을 지킨 자, 서로의 칼끝보다 그 마음을 더 무겁게 느꼈음을. 형주, 장강의 요충지. 유비가 서촉 정벌에 나선 틈을 타 오나라의 젊은 죽은 손권은 결단을 내린다. 그 결단은 천하 3분의 첫걸음이 된다. 형주는 유비에게 잠시 맡겼을 뿐이다. 공명은 이를 못마땅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주공, 저 여몽 명을 받들어 형주를 조용히 접수하겠습니다. 좋다. 피는 흘리지 말라. 백성들의 평화를 우선하라. 관우가 촉으로 떠난 후 형주는 거의 비어 있었다. 여몽은 병사들을 상인으로 위장시켜 형주성에 조용히 잠입시켰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형주를 손에 넣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싸움이로다. 성문이 열리고 형주는 손권의 깃발 아래 놓이게 된다. 그날 오나라는 한 뼘 더 강해졌다. 관우가 돌아왔을 땐 이미 늦었으리라. 손권이 정원을 거닐다가 여몽의 보고를 받는다. 형주는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군. 주공의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천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움직이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형주 점령은 손권의 천하 3분의 길을 연 순간이었다. 의로움을 등에 지고 청룡원 얼도를 휘두르며 천하를 누볐던 관운장. 그러나 번성을 수비하던 그는 세상의 배신과 조조와 손권의 협공에 갇히고 말았다. 세상은 그의 의리를 감당하지 못했다. 관평아, 너는 앞으로 나아가라. 나는 후방을 맡겠다. 설령 이 목이 날아간다 해도 유황숙의 이름엔 부끄러움 없게 하리라. 아버지, 함께 나갑시다. 거기 사방에 포진했습니다. 내 목숨은 하늘에 맡기거라. 적들은 그를 살아서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싸우다 포위당한 것이었다. 관우, 이제 칼을 거두시지. 항복하시오. 하늘이여, 의로운 자를 끝내버리시는가. 나는 죽어도 무릎 꿇지 않겠다. 관운장, 이 손으로 묶는 것이 죄송하옵니다. 끝내 관우는 관평과 함께 손권의 군에 포박되어 형주에서 참수되었다. 한 몸은 사라질지라도 내 이름은 천하의 강물처럼 흐르리라. 내 죽음이 의 죽음이 되진 않게 해다오. 그날 붉은 복보와 긴 수염은 피와 함께 흩어졌으나 그의 의는 땅에 묻히지 않았다. 후일 제갈량은 말하였노라. 문잠, 그대는 장수였으나 신의의 표본이었소. 천하는 그대를 배반했으나 후세는 그대를 잊지 않았다. 관우는 죽었으나 그 이름은 시대를 넘어 살아있다. 의는 그렇게 피로써 쓰여졌다. 혼란스러운 후한의 말기, 조조는 천하를 통일하기 위해 인재를 찾고 있었다. 그때 하나의 이름이 조조의 귀에 들어왔다. 그 이름은 사마엘. 사마에 사마중달이다. 그가 그리도 총명하다더군. 진정 그런가? 예, 그 지략은 용이 하늘을 나는 듯 마치 제갈량과도 견줄만 하다는 경이옵니다. 제갈량과도? 그럼 직접 보아야겠군. 당장 불러오라. 그대가 바로 사마중달인가? 젊은 나이에 이름이 높다더니 과연 인상이 심상치 않군. 사마에 조조 공을 배웁니다. 만평을 들은 듯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겸손도 전략인가? 나는 솔직한 자를 좋아하지. 말해보라. 지금의 천하 그대는 어떻게 보나? 분홍할 거 영웅이 난무하나 결국 남는 것은 진심입니다. 천하를 얻는 자는 무력보다 도를 따르는 자일 것입니다. 허허, 재미있군. 무력을 이끄는 자 앞에서 무력보다 도를 논하다니. 좋다. 내가 그대를 시험해 보겠노라. 내게 필요한 건 검이 아닌 두뇌다. 사마에는 조조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했고 그 지혜는 조조를 놀라게 했다. 그날 이후 사마에는 조조의 곁에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조용한 눈동자 속에 천하를 뒤흔들 야망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조조, 제갈량, 천하의 영웅들이여, 지금은 내가 그대들을 따르시오.
언젠가 그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내가 설 것이다. 그렇게 조조의 인물들 사이에 새로운 책략가, 새로운 야망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형주를 잃고 유비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장비는 분노했고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불타올랐죠. 관우 형님을 저버린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 손으로 복수하리라. 장군, 너무 급히 군사를 몰면 병사들이 버티지 못합니다. 군유를 먼저 세우시죠. 분율 따윈 필요 없다. 누구든 명령 어기면 목을 치겠다. 장비는 큰 전투를 앞두고 조급한 마음에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나치게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곧 자신을 노리게 만들었지요. 형님, 곧 당신의 원수를 갚겠소. 그 밤, 장비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부하 범간과 장달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머리는 적에게 넘겨졌고 유비의 가슴은 또 한 번 찢어졌습니다. 장비야, 관우에 이어 너마저 내 어찌 이 서름을 견디겠느냐. 장비는 의리로 살았으나 그 의리가 그의 급함을 부추겼습니다. 관우에 이어 장비마저 잃은 유비. 그의 마음엔 오직 하나의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형제의 원수를 갚는 것. 촉한의 황제로서 이 원한 반드시 갚으리라. 의리를 중히 여긴 장비, 그러나 성급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삼형제의 비극은 이제 더욱 거대한 전쟁의 불씨가 됩니다. 백제성이 불타고 오나라의 군사들은 흩어졌습니다. 형제의 원수를 갚은 유비는 승리했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장비야, 관우야, 이 검이 너희의 원한을 씻었으니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다. 아버지 보셨습니까? 저희가 해냈습니다. 그분들의 원수 직접 베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피로보다 더 무거운 건 마음의 공허함이었습니다. 형제를 잃은 유비의 가슴엔 기쁨이 아닌 허무만이 남아있었죠. 복수는 이루었건만 어째서 이토록 외로운가. 형제의 웃음소리가 그립군요. 폐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선 감정이 아닌 민심을 헤아리셔야 합니다. 이 복수는 시작일 뿐입니다. 나의 칼은 형제를 위했고 이제 그 칼을 백성을 위해 다시 들어야겠지. 이 복수가 삼형제의 끝이라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민심을 얻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또 다른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는 형제의 복수를 이뤘다. 이제 이 땅에 정의를 세울 차례다. 촉은 결코 검으로 나라를 세우지 않을 것이다. 예, 폐하! 형제의 복수는 끝났지만 유비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황제가 아닌 백성의 형제가 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놓인 길은 다시 한번 운명의 폭풍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관우와 장비의 복수를 위해 일어선 유비. 그러나 육손의 불의 전술은 그 야망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왜 이리도 허망한가.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도 불에 다 타버렸구나. 폐하! 산길도 막히고 군사는 흩어졌습니다. 이대로면 생환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유비는 자신이 선택한 전쟁의 끝을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삼형제가 함께하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장비의 함성이, 관우의 칼소리가 이 산을 울릴 줄 알았는데 그 무엇도 돌아오지 않는구나. 폐하, 이곳도 곧적이 들이닥칩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패전의 상처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백제성으로 돌아온 유비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형님들, 내가 결국 이렇게 되었소이다. 복수는 허망하였고 백성들은 또다시 다치고 말았어. 폐하, 모든 전쟁은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백성은 여전히 폐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촉은 그대에게 맡기겠소. 형제의 맹세는 이 한 몸으로 여기서 마치리다. 촉한의 황제 유비. 그는 형제를 잃고 복수를 택했으며 그 끝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여전히 백성의 마음에 남아 의로 기억되었습니다. 불길 속에 무너진 야망.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형제를 지키려 했던 사내로 기억합니다. 이제 촉의 운명은 제갈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유비가 세상을 떠난 뒤 촉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한 사람, 제갈량만은 조용히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나라와의 싸움은 끝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수보다 평화다. 그의 눈은 일흥의 상처가 아닌 북쪽의 위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제의 정은 이미 피로 씻어졌고 더 큰 적은 북에 있습니다. 옛 맹약을 회복하여 하늘을 함께 바라봅시다. 폐하,
촉과의 동맹은 이미 깨졌습니다.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전쟁은 믿음 없이 끝나지 않아. 제갈량, 그는 진심이야. 그리하여 양쯔강 위에서 두 나라의 사절이 다시 손을 맞잡았다. 검 대신 깃발을, 분노 대신 화해를 선택한 순간이었다. 위의 위협 앞에 다시 한번 함께 서기를 원합니다. 이 강물처럼 우린 다시 흘러 하나가 될 것입니다. 폐하, 이제 촉은 다시 길을 찾았습니다. 이제 검은 북쪽을 향해 겨누어졌다. 바람은 다시 동에서 불어오고 있었다. 삼형제의 피로 세워진 촉하는 이제 지혜와 외교로 다시 일어선다. 그리고 운명을 바꿀 새로운 전쟁이 머지않아 시작될 것이다. 혼란스러운 조정 속 뛰어난 지략가 사마이는 점점 조조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조조는 그를 두려워했고 곧 제거하고자 했다. 사마중달, 그놈은 똑똑하긴 하나 속을 알 수가 없군. 지금은 병을 핑계로 관직에도 나오지 않고 혹시 반역을 꾀하는 건 아닌가? 조공, 사마이는 조용한 성품이나 충성심이 깊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더 두렵다. 진짜 병인지 아니면 꾀병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 장녀를 보내라. 조조는 의심을 품고 장녀에게 사마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라고 명했다. 이때 사마이는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다. 어두운 밤, 창문은 닫혀있고 향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사마이는 침상에 누워있다. 조조가 결국 수를 쓰는군. 여기서 들키면 끝이다. 이제 모든 감각을 죽여야 할 테다. 사마이는 숨도 죽인 채 마치 살아있는 송장처럼 누워있었다. 사마중달, 방문을 열라. 조공의 명이다. 장군, 중달 공께서는 고열과 혼미로 며칠째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장녀는 사마이를 확인하기 위해 침상 곁으로 다가갔다. 땀이 흐르고 숨결조차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이건 연기가 아니다. 아니, 정말인가? 어떻게 되었는가? 눈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냐? 조공, 중달공은 병세가 심각하였습니다. 거의 정신이 없고 몸은 땀에 젖었으며 숨결조차 약했습니다. 그 정도인가? 일단 더 두고 보도록 하지. 조조는 의심을 접었다. 그 순간 사마이는 다시 살아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후, 간신히 넘어갔군. 조조의 의심은 무서우나 그의 힘은 이용할 만하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숨을 때다. 사마이는 다시 병든 척 잠자리에 누웠고 조조의 감시는 사라졌다. 기회는 분명 오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병을 내면 해열제를 쓰지만 속을 알기 전엔 수술하지 않는다. 촉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제갈량의 냉철함이었고 사마이에겐 살아날 틈이었다. 그대는 정말 두려운 자다. 그러나 지금 그 두려움이 나를 살렸군. 진정한 전략가는 움직이지 않는 것마저 움직임으로 만든다. 사마이는 살아남았고 그의 반격은 이제 시작이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조조. 그는 무력과 지략, 책략과 야망으로 세상을 뒤흔들었으나 죽음 앞에서는 단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허저, 여긴 어디인가? 주공, 여기 낙양입니다. 의원들이 모두 대기 중입니다. 곧 쾌차하실 것입니다. 흐흐, 사람의 생사는 하늘의 뜻이니 그 누구도 어쩌지 못한다. 조조의 병상을 지키는 신하들, 가후, 사마에, 조홍 등 중신들이 무릎 꿇고 있다. 조조는 힘겹게 눈을 뜨고 그들을 바라본다. 가후, 사마중달, 내 아들 조비를 잘 부탁하겠네. 주공, 제 목숨 걸고 조비궁을 받들겠습니다. 천하의 대업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좋다, 그 말 믿겠네. 침상 위에 조조, 책 두루마리를 가슴에 안고 있다. 그의 곁엔 시 한 편이 펼쳐져 있다. 회상 장면처럼 과거 전장에서의 모습이 겹쳐진다. 인생은 마치 백거지처럼 한순간 빛나고 사라지는 법. 나는 황제가 되지 않았지만 천하는 결국 내 아들 것이 되겠지. 그의 눈동자의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젊은 시절 말 위에서 웃던 자신의 모습이다. 건한 25년, 조조는 낙양에서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 위무왕, 천하를 3등분한 한 축이 된 자. 그의 야망은 죽어서도 황제의 옷을 벗지 않았다. 새벽녘, 조조의 침상 옆 등불이 꺼진다. 허저와 사마의 가우는 묵묵히 고개를 숙인다. 그는 죽었으나 그의 나라는 시작되었다. 후한말, 황실의 권위는 이미 조조의 손아귀에 떨어졌고 황제 헌제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조가 죽고 아들 조비가 권력을 물려받자 마침내 제위를 넘길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나 조정에는 아직도 한 사람, 이를 저지하려 한 이가 있었다. 바로 헌제의 황후, 복황후였다. 나라를 빼앗으려는 간신조씨 일가.
이 편지만 전해진다면 조정을 다시 세울 수 있을 텐데. 신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사오나 조씨의 찬탈은 막아야 하옵니다. 그러나 그녀의 편지는 발각되었고 조비의 귀에 들어갔다. 어머니 복황후께서 반역을 꾸미셨다. 황후라하여 목숨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영모에는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겠지. 황후 마마 죄송하옵니다. 조비 폐하의 명의옵니다. 이 몸은 황제의 아내이자 한나라의 황후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허나 천하의 정의는 언젠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하여 복황후는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다. 그녀의 목숨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뜻은 오랜 세월 후에도 사람들 입에 남았다. 진실은 침묵했지만 역사 속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나라를 지키려 한 황후로 기록되었다. 조조의 아들 조비. 천하를 삼분하던 경륜 속에서 그는 부친의 유업을 이어 기어코 황제의 자리에 오른 사내였다. 그 영광 뒤에는 찢긴 충성심과 갈라진 피의 명분이 있었다. 천하의 명운이 하늘 떠나 위에 옮겨왔사옵니다. 조왕 조비께서는 천명에 따라 즉위하시옵소서. 나는 부친 조조께서 남기신 이 대의를 감히 하늘과 백성 앞에 거스르지 않겠노라. 낙양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황제의 어저 앞에서 한나라의 마지막 군주 헌제는 조용히 옥새를 내렸다. 조왕, 아니 이제 폐하라 불러야겠죠. 내가 지키지 못한 이 한실의 이름 부디 조롱받지 않게 하시오. 천하의 뜻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하여 220년 위나라가 건국되었고 조비는 문제라 칭하며 황제로서 첫 발을 내딛는다. 하지만 권자는 칼 위에 꽃. 그는 황제가 되었으나 늘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 있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허나 백성은 아직 저를 조조의 아들로만 봅니다. 이제부턴 제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조비라는 이름을 역사에 남기겠습니다. 조조가 하늘을 찔렀다면 조비는 그 하늘 아래 왕국을 세웠다. 하지만 천하의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위는 시작되었을 뿐 삼국의 싸움은 이제 더욱 치열해지리라.